역사학자는 그 사소한 일을 대단해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고 말하곤 했다. 작은 발에 큰 신을 신길 줄 아는 신발 장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는 우리가 말하는 투키디데스 그 펠레폰스 전쟁사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에게 당신과 페리클레스가 싸우면 누가 더 세냐고 물었는데 투키디데스가 그랬죠. 확인하기 어렵다고. 내가 그를 땅에 쓰러뜨려도 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을 설득해 자기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슬프게 이긴 것으로 만드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앞에 말한 자들은 우리 눈이 아니라 판단력을 속이며 그렇게 하여 사물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업으로 삼는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아리스토는 수사학을 대중을 설득하는 학문이라고 무난하게 정의한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수사학을 속이고 아첨하는 기술이라고 했고 마호메트 교도들은 이 학문이 무용하다고 여겨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한다. 아테네인들은 자기네 도시에서 수사학이 대유행하여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고 그 주요 부분인 감정을 자극하는 대목과 서론과 결론 부분을 함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오른쪽 그 535쪽에 한 6번 줄을 보면은 로마에서 웅변술이 번성한 것은 사태가 최악이던 때 내전의 폭풍이 나라를 뒤흔들던 때였다.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 밭에서 제일 싱싱한 잡초가 자라나신 말이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 밑에서 두 번째 출전 되겠네요. 그 패러그래프의 둘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 마케도니아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유명한 웅변과 출현이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왕 하나를 속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중을 속이거나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만 그다음에 52장 고대인의 검소함에 관한 이 얘기는 그 처음에 보면 우리가 레굴루스는 그 아프리카에 나가 있었는데 혼자 남겨둔 농장 일꾼이 농기구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고 공화국에 편지를 썼다는 거죠. 어쨌든 처리할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청원했는데 도중받은 것을 보상해줬다죠. 그 원래원에서는 관리할 사람 다른 사람 추천하고 그 다음에 데카토는 스페인 집정관에서 물러나 돌아올 때 그 업무용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말 돌아올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말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르네라 총독이었을 때는 걸어서 순회를 했고 자기 집은 자기가 들었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금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두 번 승리하고 두 번 집정관을 지냈는데 7명의 하인만 데리고 에게 사도로 나갔고 호메로스에게는 하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고 플라톤은 셋, 스토아파의 수장이었던 제노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 티베리우스 크라쿠스가 나라 일로 파견되었을 때 지급된 돈은 일당 5수, 굉장히 작은 돈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금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우리가 정확한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근데 가이우스가 자기 이름이고 율리우스는 시종명이죠. 근데 이게 시종 안에 가문이 많이 늘어나니까 카이사르가 가문입니다. 율리우스가 시종이고 요 서브셋이 카이사르가 되겠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존재라는 이 피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결함 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 바로 욕망 자체와 상상으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능력 밖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아니하겠는가. 와우. 역시 해주의 그 철학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성. 거기 보면은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 원하는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계속 원한다는 건 우리가 안 됐을 때, 그러나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엇을 원하게 되며 똑같은 갈증으로 우리는 다시 목이 탄다. 욕망의 무한성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앞위에서 나왔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현재의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하니 우리는 다른 미래의 것이 다가오기를 갈망하며 지낸다. 내 보기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방식이 병적이 혼란스럽다. 탐욕의 무한성을 합니다. 그는 보았다. 인간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그려놓고 쭉쭉 나옵니다. 그려놓고 보면 뭡니까? 내면 깊숙이 고뇌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옥죄이지 않는 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알게 됐다. 문제는 그릇 자체라는 것을,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밖에서 넣어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바로 이 그릇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하다. 그 무엇도 제대로 간직할 줄 모르고 제대로 향유할 줄 모른다. 인간은 이것이 산물들의 결함 때문이라고 여기고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 먹이면서 자기 욕망과 희망을 그쪽으로 끌어가며 그것들을 대접하고 받든다. 카이사르가 말했듯이 천성적으로 일반적인 악덕으로 인해 우리는 보이지 않게 감춰진 미제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또는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게 여기 보면서 인간의 그 탐욕의 불확실성, 뭐 불확실하니까 계속 불확실한데도 계속 그 뭐 미제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스님이 했던 그 무소유가 생각나요. 법정 스님은 소유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소유는 내게 필요 없는 것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탐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개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필요한 거 하나만 가지라고 그랬고. 이거는 거의 뭐라고 됐습니까? 이 마지막 말, 이 말이 이 몽테뉴가 하고야 싶었던 그 주제 같은데, 카이사르가 한 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지의 것이 우리를 이끈다. 그건 모르겠네. 이거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54장. 쓸데없는 모기에 관하여. 쓸데없는 모기, 쓸데없는 모기, 즉 어중간한 모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어중간한 기술은 반풍수는 반풍수 무용론에 대한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간혹 사람들이 칭찬받을 도락으로 부려보는 갱박하고 쓸데기 없는 교만한 짓거리들이 있다. 딱 시작하는 문장이 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에 어떤 일이 선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는데 드물고 새롭다는 이유 또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판단력 허약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정리이다. 결국 이 말은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선이나 아니면 유용함이 우리의 판단력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양극단에서 공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가 내기를 하고 난 참이다. 내기를 하고 난 참이다. 이런 얘기인데 중간보다는 양극단이 공통으로 가지는 말이 성질이 있다는 거죠. 여기 첫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545쪽에 시르라는 말은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이고 평민에게도 주어지는 칭호인데 중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고, 이게 뭐 담이라는 것도 귀족 부인이나 아주 낮은 신분, 그러나 중간 계급은 다모아제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데모크리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감각은, 인간의 그 감각은 짐승은 굉장히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는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중간. 그래서 끝과 끝은 상통한다는 얘기고, 로마인들은 초상집이나 맹지를 다 같은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공포와 극도의 끌어오른 용기는 둘 다 배를 아프게 해서 뒤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546쪽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비너스 운동에 대한 이거 성형이 있죠. 냉담과 해모에서 비롯되는 발기부전은 과다한 열정과 지나치게 일렬한 갈망 때문에 야기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우둔함과 지혜는 인간사의 고통을 같은 정도로 느끼고 같은 정도로 참아냅니다. 우둔함, 극과 극이죠. 우둔함과 지혜는. 지혜로운 이들은 불행을 억눌러 제어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불행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들은 사건은 이쪽에 있고 현장은 저쪽에 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뒤에 보면 평범한 조건의 인간, 보통 인간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자리 잡는데 그들은 불행을 알아보고 느끼지만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유형과 노는의 공통점은 내가 취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인색함과 낭비벽은 끌어당겨 손에 넣으려는 동일한 욕망에서 서로 만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지막 줄에 무지에는 학식을 갖기 전에 초보적인 무지도 있지만 학식을 얻는 뒤에 오는 박사님의 무지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이죠. 547쪽에 교육도 호기심도 적고 호기심이 적고 교육도 덜 받은 단순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정신력도 능력도 어중간한 계층에서 그릇된 의견이 생겨난다. 앞에서만 단순한 것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중간한 계층에서 그릇된 의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다 사려 깊고 통찰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이 된대요. 그러니까 중간 사람, 어중간한 사람이 여기서 그릇된 의견이 생겨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547쪽에 순박한 농부들은 올곧은 사람이요 철학자들도 역시 올곧은 유용한 지식을 폭넓게 갖춘 사람들 역시 올곧은 인간이다. 중간치가 어중간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나타내는 인간 단어 중에 1학년을 프레시먼이라고 그러고 3학년을 주니어라고 그래요. 주니어라고. 4학년을 시니어라고 그러고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2학년을 뭐라고 그러는 2학년을 그걸 프레시먼에서 제대로 잘 올라가면 주니어, 시니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 2학년을 뭐라고 하겠어요? 소프모라고 그래. 소프모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을 섞어놓은 거야. 어중이 떠중이 그게 이 직업이에요. 소포사모로서의 합성을 해요. 그래서 그 프레시먼들은 이해가 되고 2학년까지 그래도 소포모니까 뭐 그래도 양육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면은 주니어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탈락 떠중이가 돼가지고 빠지겠죠. 그래서 자기는 몽테뉴는 이 책은 에세는 중간 사람을 위한 책이래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전자는 부자는 너무 잘 알 테고 무식한 사람은 뭐 이해 못할 거고 부자는 너무 잘 알 거고 이 글은 중간지대에서는 개우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자기
정책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55장 마저 끝낼까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냄새에 관하여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뭔가 뭐 희귀하고 이상한 재질 탓에 땀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고도 하는데, 몽테뉴 얘기는 중간에 보면 여인이 가장 감미로운 내용은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이래요. 그래 보면은 냄새는 결함을 감추려고 나는 거 아니야. 향기를 쓰는 사람 소상쩍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그쪽은 무슨 타고난 결함이 있어 감추려 하는 것이니 쉽기 때문이라는 얘기 나오고, 551쪽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에 내 생각에는 의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향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교회에서 향불과 향기를 쓴지는 아주 오래됐고 이런 얘기 나와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 두루 퍼져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감각을 깨우고 정화시킴으로써 우리를 또 맹상에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다.